자, 2019년 그 스포츠 심리학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뭘까요? 라는 거죠. 기억 분야에서는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 판단해서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움직임이겠죠. 조절하는지,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하는지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 네, 운동 제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운동 기술의 1차원적 분류 체계가 아닌 거. 1차원적 분류 체계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환경의 안정성, 움직임의 연속성, 그 다음에 움직임에 동원되는 근육의 크기. 요거 세 개가 아닌 거 되겠죠. 1번. 3번. 스포츠 상황에서 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루틴은 뭐라 그럴까? 늘상 반복되는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예를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골프 칠 때 뭐 이제 딱 스탠스를 잡아서 뭐 팔을 2번 정도 이렇게 백스윙하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세 번째에 뭐 풀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 2번 정도 백스윙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루틴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기 직전에 늘 하는, 하기 직전에 하는 늘 하는 행동들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농구 자유투 할 때 이제 한 2-3번 튀기잖아요. 2-3번 튀긴 다음에 폼 잡고 한 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늘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루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이 늘 하던 대로 돌아가야 나 스스로도, 선수로서 나 스스로도 뭐라고 할까, 불안함이 좀 덜한 거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루틴을 시합 당일에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응용심리학회가 제시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 규정이 아닌 거. 2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고요. 1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찾아봤는데 꼭 이런 게 어떻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은 상담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니까,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처리 단계 중에 반응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반응 실행이니까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거기다가 자극이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조작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요 이전 단계고, 자극을 확인하고 반응을 선택한다는 것도 실행 이전 단계고, 그 다음에 환경정보 자극에 대한 확인과 자극의 유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저 전이겠죠. 반도라. 6번.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2번 볼게요.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은요, 네 가지 어떤 그 자신감 증진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성공 경험, 그리고 두 번째가 대리 경험이거든요.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나도 동기유발이 된다, 혹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나하고 여러 여건들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운동 수준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어야지, 나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사람을 봤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관찰해.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도움될 가능성은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경기 수행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이 자기 효능감에는 반드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2번 되겠어요?
7번 보기에 해당하는 와이너의 귀인 범주를 바르게 얘기한 것은 자 보니까 내가 졌어요. 내가 졌는데 A가 졌는데 진 이유가 상대 선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 선수의 능력이죠. 그러면 능력은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면 상대 선수의 능력이었죠. 상대 선수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니까 내 밖에 있는 거, 외적인 거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자, 키워드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인지적 해석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 다르다.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기분 좋은 흥분으로 볼 수도 있고 불쾌한 정서를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뭐 정서는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키워드는 반전 이론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카타스트로피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카타스트로피는 이제 어떤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뿔 모양 만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급격한 인지 불안과 뭐 상태 불안이 급격하게 어느 한쪽은 리니어하고 어느 한쪽은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다차원은 여러 차원이 있다. 근데 결국은 두 차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영유자 중에 뭐 사람마다 이렇게 최적 수행을 할 수 있는 불안 수준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